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허블나게 겁나게 오랜만이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명절들은 다 잘 보내셨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터지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설 랠리일까요? 그나마 집에 가셔서 할 말이 조금은 있으셨죠? 저희 집 식구들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48,1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대상승 랠리와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지금의 상승이 거의 똑같다. 차트 비율, 시간, 그리고 패턴까지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흰색 줄을 하나 그어 놓았죠. 이 상승대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52,000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는 69,000불이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쏴준다면 69,000불 올타임 하이까지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도달할 수 있는 자리는 52,000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 이렇게 걸려있죠. 이 자리까지는 상승을 한다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좀 지루하셨죠? 매일 아침 듣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살짝 할 일을 덜 한 것 같고 왠지 이놈이 먹튀를 했나 사라졌나 걱정도 되고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어쨌든 다시 명절을 보내고 나서니까 비트TV 공장을 돌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적인 거래량은 보이지 않고 있다. RSI는 과매수 구간이다. 하지만 어쩌면 52,000불까지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다 보면 한 산을 넘고 두 산을 넘고 세 산을 넘고 그리고 현재 한 산을 넘고 두 산을 넘고 세 산을 넘고 상승, 그리고 M자형 탈모를 보여주고 여기서도 M자 탈모를 보여주고 다시 반등. 엘리엇 파동이 어쩔 때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시절에 그 시간에 그 파동에 새로운 호재가 뜨고 새로운 악재가 뜨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반영이 되는지 참 차트가 예술이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블랙록의 오토봇들이 요 코딩에 맞게 지금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를 여러 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블랙록 전통 금융계의 최고봉이 드디어 비트코인의 절대 반지를 깨어버렸고,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재자 없는 거래를 원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재자가 중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비트코인을 보게 된다면 짜증나겠죠. 그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주장했던 중재자 없는, 미들맨 없는 거래는 누가 해줄 것인가? 그리고 최근 또 이야기 드렸던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XRP의 업데이트, 결국 요놈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꿈꿔왔던 중재자 없는 금융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틱틱틱 보내지는 시스템. 어쨌든 비트코인은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관계 없이, 이해 충돌 없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돈을 보낸다. 그게 가장 큰 철학이죠. 그리고 일렉트로닉 캐시가 아니라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다. 요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나는 화폐로 쓸 수 없다. 프로토콜이 거지 같다. 기술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가져다가 똑똑한 놈이 나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해줘 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점점 진화하는 XRP, 비트코인의 가치를 비트TV는 절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비트코인 탄생 그 하나만으로 엄청난 일을 한 놈이고, 제 첫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군가 제게 4차 산업혁명일의 시작일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 창세기 블럭이 생성이 된
2009년 1월 3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변조되지 않은, 해킹되지 않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블럭, 그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느끼는 모든 4차 산업혁명군의 가장 위험 요소가 뭘까요? 결국 보안이죠. 보안. 요 보안만 지켜진다면, 그 누군가 내가 만든 데이터에 들어와서 위변조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킹하지 않는다면, 그놈이 완성된다면 결국 4차 산업혁명군들은 모두 다 진화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그날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죠. 그래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던 날, 그날을 4차 산업혁명일의 시작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이대로 잘 간다면 52,000불까지 갈 수 있고 52,000불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죠.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또 미국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뱅크런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사토시 나카모토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 블록 안에서 오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밀 메시지, 두 번째, 구제금융을 해줘야 될 영국의 재무부 장관, 어쩜 그렇게 작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가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쨌든 재밌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또 출현하지 않을까란 기사가 떴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들의 무능력한 대출 능력 때문에 그들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부실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참 걱정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좀 틀리죠. 참 우리나라 분들 대단하시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도 태형건설 주식은 상승을 했죠. 과연 그 가격을 누가 끌어올릴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정말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끌어모아서 상승을 시키는 행위, 워크아웃이든 파산이든 나는 상관 안 해. 어쨌든 리스크가 큰 만큼 한 방에 올 수 있어,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을 먹었었죠. 리만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그 여파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죠. 결국 그 불안감은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주식을 하락을 시키고 또 한 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쫄지 않죠. 막광활약이죠. 그런 게 어딨어, 나라에서 살려줄 거야, 다 커버해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불과 몇 달 사이에 2억 3억 이렇게 팍팍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부동산이 전부인 우리나라에서 더 큰 하락을 맞게 된다면 과연 어떤 곳으로 그 돈들이 움직일까요? 뭐 갈 대로 가겠죠.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뭐 코인 유튜버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암호화폐가 곽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언저리에 그 시기에 딱 맞게 가장 똑똑하고 실용성 있고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토큰, 합법적인 깨끗한 놈, 뉴욕 증시에도 상장할 수 있는 그놈이 떳떳하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 부동산 위기인 이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풀린, 주식에서 풀린 돈들이 그놈 하나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또 한 번의 뱅크런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살짝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물론 3월 13일 업그레이드를 하죠. 이더리움 덩컨 업그레이드 웨이어 2 블럭 넘버 862만 6176번 블럭에서 3월 13일 오후 1시 55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거래 및 가용성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과연 3월 13일
862만 6176번의 블럭이 생성이 될 때 정상적인 블럭이 생성이 될 수 있을까요? 블럭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누군가는 그 블럭이 생성되지 않길, 깨지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누가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버리면 충분히 음모론일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 발표에 맞추어서 또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증권설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규정. 분명히 게리 겐슬러는 POW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바꾸었을 때 태세 전환을 했을 때 이더리움 또한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더리움 기반화의 솔라나를 포함한 60개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를 했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의 규칙, 규정은 이더리움도 증권이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만 암호화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작년 5월 미국 금융산업규제청으로부터 토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타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인정을 해준 그곳의 대표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토큰 관리 서비스는 연방보안법이 공표한 엄격한 규제 및 규정 준수 표준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되어 있다. 이더리움을 게리 겐슬러가 증권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4월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리플의 IPO, 그리고 어쩌면 ETF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과연 SEC가 이더리움을 그대로 둘 건지,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이더리움을 부르게 되면 이더리움의 코딩을 그대로 베껴서 코인 생성을 했던 이더리움 기반화의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슬슬 이더리움을 공사치려는 미국의 음흉한 그들의 전략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슬슬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에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채권, 주식까지 어마무지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XRP와 비트코인을 꼭 부여잡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랭클린 귀금속 투자회사의 CEO, 그리고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창립자, 요 두 양반 XRP에 대해서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XRP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XRP를 생각할 때 XRP는 사람들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XRP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 짜증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새 굉장히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하죠. 떠나게 하죠.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XRP는 계속 빠지고 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길 원하겠죠. 바라겠죠. 지치게 하죠. 힘들게 하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시장의 상황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많은 개미들이 XRP 시장을 떠나는 걸 목격하게 되면 그때 이제 끌어올리겠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던지면 상승하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그게 비단 암호화폐 뿐입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땅도 마찬가지죠. 항상 모든 일들은 새롭게 시작하면 어색하죠. 힘들죠. 그만두고 싶죠. 자, 어쨌든 이 양반들 똑같은 평론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XRP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속 투자 회사의 CEO, 그리고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창립자가 봤을 때는 이 XRP라는 자산군이 그들의 느낌에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가장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이죠. 집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쓰지 마시고 운전 조심히 규정 속도 잘 지키시면서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